안녕하세요. 강찬래의 몇 스푼 크게 라디오입니다. 네, 계속 몇 스푼인 이유는 또다시 제가 게스트를 불렀겠죠. 네, 모인츠에서 불렀습니다. 기용님과 나영님입니다. 우선 기용님은 저와 같이 부고니아 리뷰를 찍었는데 뉴페이스 나영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모인츠 자타공인 홍길동 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홍길동 타이틀을 잠시 내려두었는데 언제든 재밌는 게 있으면 전국 팔도 어디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인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와 부고니아 리뷰를 찍었고 다시 방문해주신 기용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민님 말씀인 대로 저번 부고니아 편 때 같이 녹음했었다가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또 초대를 받게 되어서 와. 네, 사실 제가 모인츠 분들만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모인츠에서 있었던 이 커뮤니티 활동이 너무 좋아서 이분들과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또 모셨는데 나영님이 말씀하신 홍길동 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 부분을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일단은 이제 모인츠를 서울 이제 연남에서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는 이제 회사 사무실이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 네, 다 아시겠지만 제주 네, 아일랜드. 그쵸. 제주도에서 이제 모인츠가 있을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또 김포공항에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고. 그쵸. 공철 타고 15분을 오면 홍대에 내리면 이제 또 CGV 연남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제가 모인츠의 또 기부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클럽을 또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행기 값도 많이 쓰고 부지런히 서울에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도 서울을 자주 오고 멀리서 오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제 제주도에서 대전으로 사업소를 옮겨가지고 오늘은 대전에서 왔어요. 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덜 굉장히 편한 부담스러워요. 마음으로 네, 아주 행복하게 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모인츠를 할 때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 혹은 관심을 덜기 위해서 뭐 평일 비행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얘기를 했지만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뭐 본인 입으로는 기부천사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나영님 같이 이제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 오면은 이 모임의 활동에 재미가 있어져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좋았던 경험인데 그래도 이제와 지나서 말씀 솔직히 부담스러우셨죠? 근데 이게 약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어서 육지를 이제 온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이제 대신에 그런 거 있었죠. 온 만큼 내가 뽕을 뽑아가겠다. 이 비행기 표를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코로나 직후니까 막 뭐 엄청 비싸거나 코로나 시기에 이어가지고 우리 모임치를 했으니까 엄청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왕복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쵸? 그래도 그때는 뭐 시간도 잘 맞추고 미리 끊고 하면 10만 원 그래서 뭐 15만 원 언더로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차게 뽕을 뽑고 가겠다. 2박 3일 동안 서울에 와 있는 기간 동안 모인츠를 비롯해서 영화도 많이 보고 잘 놀고 가겠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좋았습니다. 좋은 추억이에요. 이게 또 모인츠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결국 이 CGV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CGV이기도 하고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믿음이 있어서 모인츠 클럽 자체를 여러 개를 가입을 했었는데 저도 여러 개 가입을 했다 생각했는데 같이 오늘 모여주신 기홍님과 나영님도 만만치 않게 많은 모임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랬죠. 저희 셋 다 모인츠 마무리쯤 할 때 열성 회원으로 분류돼서 인터뷰도 나눴고요. 맞아. 그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기홍님은 그 인터뷰 처음에 섭외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뭐 이런 것도 내가 해보는구나 이런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다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보니 신선한 경험이긴 했었죠. 그리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열심히 참여한 것이 이제 인정을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제 인터뷰가 막 엄청 어디에 막 널리 실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거가 또 기분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CGV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니까 저도 좀 주변에 알렸어요. 야, 나 CGV에서 인터뷰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영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하실 때 어떤? 저도 약간 이 디지몬의 선택받은 아이이 된 느낌? 약간 좀 나를 약간 그런 게 또 감사하고 또 약간 뿌듯하면서도 근데 내가 과연 이럴 만한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나? 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막 별거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보다 더 막
재밌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약간 나름의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만큼 모인츠를 열심히 한 사람은 없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또 그 좋았던 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용산 아이파크몰에 있는 CGV 그 업무 공간에 들어갔던 것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저 인터뷰 할 거면 용산에서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에디터 분께서 야근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연남으로 오실 수 없냐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아하. 연남으로 갔었죠. 저도 그거를 하고 싶어서 아, 네. 그래서 그 들어가는 통로가 약간 그 저희 평소에 용산에서 영화 보고 나오는 그 출구 통로에서 이렇게 가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제 업무하는 공간이 딱 그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해리포터 4와 3분의 것처럼 예,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2023년에 모임 활동을 맞아. 했었고 이제 4년도에 홈커밍을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했는데 저희 3명 다 많이 참여를 거의 한 3개 이상? 저는 3개를 했더라고요. 기용님은 한 4개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매 시즌 하긴 했었어요. 매 음. 시즌 하나는 꼭 했었죠. 예. 나영님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를 참여했었죠? 저요? 저 클럽으로만 따지면 한 5개. 네, 홈커밍 넘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네. 제 갤러리를 다 아, 뒤져가지고 그쵸, 그쵸. 캡처를- 역시 예, 사진 그쵸. 근데 기록이 이제- 중요한. 아, 그럼요. 제 기록도 기억- 들으셨잖아요. 아, 맞다.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약간 제일 마음이 많이 갔던 건 사실 해석 맞아요. 클럽이고 약간 이 모인츠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첫 정수 시작이었으니까. 느낌. 네, 그래서 완전 첫 포문을 근데 사실 해석보다 그 이전에 첫 클럽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 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꿔진 느낌의 좀 영화 모임에 좀 제일 가까운 형태에 제일 가까운 맞아요. 클럽이 좀 해석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 클럽이에요. 저는 좀 다르지만 저는 시네필이 첫 모임이기도 그쵸, 했고 그쵸. 시네필에서 정말 이게 간혹 사람들이 이제 독서 모임이나 영화 모임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사실 저희가 뭐 하는지 나이가 뭐 얼마인지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밀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영화 소설로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대화를 들어주는 상대방, 대화를 말하는 상대방과 이게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 과연 내가 잘 맞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CGV 모인츠에서 만난 시네필 분들이 좋아서 저는 모인츠의 다른 클럽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내서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다른 해석과 뭐 사랑의 모임을 갔었어도 거기 있던 분들도 되게 대화의 애티튜드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어서 좀 더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 어떤 취미 모임이나 이런 사교 모임을 네. 하게 되면 생각보다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막 만나기가 힘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모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네. 조성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맞는 모임, 마음에 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모인츠는 왜 이렇게 쉽고 빠르게 어! 너무나 결이 잘 맞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일단 이 브랜드에서 런칭을 한 거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질 맞아요.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좀 근본적으로 이런 깔려있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모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성격이 맞는 것만큼 중요한 게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이랑 좀 더 잘 맞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다르고 소설이 다르고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아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면 좀 다를 수 있는데 CGV라는 브랜드는 좀 모인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CGV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기영님 같은 경우는 모인츠의 이런 사교 모임에 있어서 저와 나영 씨 의견과 어떻게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도 모인츠가 진짜 첫 그런 사교 모임. 사교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 같은 약간 동호회라든지 졸업하고 취미 성인 클럽?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참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이제 이게 그 적지 않은 비용이 돈이었다 보니까. 진짜 적지 않았어요. 진짜로.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맞아요. 진입 어느 장벽이 정도, 있다 예,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좀 그래. 이렇게 그런 받쳐주는 예, 게 그런 있었어요. 점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영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좀 이전 모임치 전에 사교 모임에 나갔는데 말했던 것처럼 그 사교 모임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으면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화 모임이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사람이 싫어서 안 나가요. 나는
A라는 영화를 되게 얘기하고 싶지만 거기 있는 B, C가 막 나랑 항상 투닥이게 돼. 이게 기분 좋은 투닥임이 아니라 맞아. 서로를 살짝 긁는데 이게 성인이니까 그치. 차마 쌍욕까지는 안 나가는데 서로가 서로의 그게 있었는데 모인츠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서로를 이제 근데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호스트였던 이제 맞아요. 지니님이 항상 맞아.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 약간 학교 그 뭐 수업 같은 거 조회 하듯이 맞아요. OT 하듯이. 그 교훈 같은 거 읽고 시작하기. 마음의 평정심을 다스려주기. 그리고 호스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해석의 그 모임 가장 좋아했었던 것도 그 호스트께서 이제 가장, 진짜 잘해주셨죠. 잘 진행을 해주시고 하셨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에디터 분이랑 약간 정리하는 느낌이 나서 그냥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물어봤었을 때 저희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 CGV 측에서는 이게 전혀 거의 인건비가 안 뽑힌다. 손해보는 네. 그렇다면서. 일단 저희가 CGV 연남에서 공간 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부터 일단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선 그거를 큰 다른 돈이라고. 걸로, 다른 공간으로 임대해서 돌려서 거기에 팝업 스토어라도 열었어요. 그렇죠. 행사 이벤트로. 네. 한번 따져볼까? 일단 임대료 메꿔줘야 되고 직원들 출장 나오는 인건비 메꿔줘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야근 수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근 수강 그 다음에 우리 그 스위트 시네마죠. 맞아요. 대관 비용에 저는 스위트 시네마도 모인치 하면서 처음으로 저도요. 들어봤어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받쳐주니까 막 엄청 돈이 아깝고 맞아요. 손해는 맞아요. 아니다라는 생각. 약간 스위트 시네마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런 것 스위트 같아요. 시네마를 보면서 그 약간 그걸 간접 체험했어요. 미국 중산층의 약간 아, 지하실 그- 오디오룸에 그거를 이제 스위트룸이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그치, 저는 처음 그치. 가봤는데 약간 되게 편안한 소파가 큰 곳에서 보는데 그렇다고 스크린이 되게 막 용산 아이맥스처럼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편안한 분위기는 있거든. 그래도 이제 미국 중산층 혹은 부자들의 오디오룸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이제 곁다리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푼돈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큰 돈을 들여다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생기고 좀 더 진지한 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다 대화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게 되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려를 안 하고 싶다가도 뭔가 시집이다 보니까 철퇴를 내려. 그러면 환불해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이러면 내 돈 아까워 이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분들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저희 모인치 활동 중에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영화 고레다 감독의 괴물을 저희가 워낙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호스트 분께서 그냥 하루짜리로 모인치를 여셔서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모집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만족스러웠는데 비슷하게 저는 괴물에 대한 그 모임이 만족스러웠고 나영님과 기용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인치 활동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지 클럽이 아닌 그냥 뭐 클럽에서의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홈커밍 데이 날 했었던 홈커밍 데이요? 네네 향수 세미나라고 해야 될지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고 왜냐면 향수를 또 좋아하는 향덕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때 좀 전문가분이 오셔서 평소에 맡을 수 없었던 향수를 쫙 깔아놓고 향수를 맡게 해준 게 되게 좋았고 약간 영화랑 좀 논외지만 네. 그게 기억에 남고 그 외에는 또 이제 해석 시즌 1 멤버들끼리 또 워낙 끈끈해서. 끈끈했다고 해야 할지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서 뭔가 해석 시즌 1 때 했던 모든 회차들이 되게 기억에 좀 깊게 남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클럽을 여러 개 했고 그게 재미가 없었다는 건 알죠. 이 뭔가 첫 회의 강렬함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때 나눴던 뭐 토론들, 이야기들, 봤던 영화들 이런 게 제일 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용님은 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위트 시네마에서 그러니까 주말에 스위트 시네마에서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모인츠는 항상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확실히 그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제 영화에서의 그런 내용이나 영화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좀 더 이어서 잘 바로 간직하고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아까 나영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떠올린 게 해석의 첫 시즌이 좋았다고 한 것처럼 저도 진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네필 모인치를 딱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았던 게 영화 얘기를 하면 그 10명이 앉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친구들과 영화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감독 이름이나 배우 이름이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일 많이 기억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제가 평균 혹은 평균 이하가 될 정도로 그 영화 근데 감독이 누구였자면은 답변이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영화 얘기를 하기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기용님이 말한 것처럼 스위트 그 시네마에서 봤던 거 좋았는데 아쉬운 게 있었다면 저희가 그 시네필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영화가 재밌는 게 좀 만족스러운 영화들이 많이 안 했어요. 좀 그 영화 시즌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 저희가 그러니까 보고 싶은 영화를 이게 볼 수가 없었죠. 그 이제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쵸? 한계죠. 예,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차라리 1, 2월에 했다면 아카데미 기획전에 비워서 왔다면 솔직히 저희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카데미의 작품상 후보 오른 영화가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루하기도 하고 생각할 부분이 많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이 보고 나오면 같이 모이츠 사람들이라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긴 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거는 그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재미없는 영화도 보고 나면 맞아요.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맞아요. 재미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재미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고 네. 재미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좋고. 근데 약간 모인츠는 서로가 그런 평이 갈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엇나가거나 뭐 그런 스파크가 튀는 그런 거 없이 그래 맞아 너는 그래 나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게 항상 뭔가 모임이 끝나고 뒷맛이 씁쓸한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편안하게. 약간 나와서도 개운한 느낌으로 그래 오늘 되게 또 즐거웠다. 사람 만나서 해보겠다. 만족스러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게 얻는 에너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인츠에 있어서는 진짜 전혀 그런 스트레스가 없이 불편함이 없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모인츠가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지 너무 아쉽긴 해요. CGV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 셋 다 많이 참여를 했는데 모인츠가 기용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영화 관련 CGV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만약에 모인츠 호스트를 맡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이거를 약간 호스트라는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냥 그 주제가 흥미롭고 뭐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짜도 호스트 능력이 부족하면 맞아요. 그 클럽은 저는 이제 약간 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만약에 하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클럽이랑 조금 겹칠 수도 있긴 한데 수집이라는 걸 테마로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왜 클럽? 왜? 약간 해석이랑 좀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 약간 뭐든지 왜를 따져보는 걸 왜? why? 예, why? 이거를 따져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약간 무한 왜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이제 뭐 일상도 좋고 영화도 좋고 약간 누군가에게 왜를 받아보고 싶은 영화 아니면 누군가에게 왜를 던져보고 싶은 영화 뭐 이런 테마도 좋겠다 생각도 해봤었고 아니면 뭐 이제 아까 수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약간 뭔가 좀 모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좀 진짜 물건을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뭐 기억이라고 해야 될지 경험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겪고 모으고 약간 안에 채워넣고 싶어 하는 좀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성향, 취미, 약간 그런 성격 같은 걸 수집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려본 사람들이 모이면 또 재밌는 클럽이 되겠다.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셨어도 수집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는 지원하시는 분들도 왜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클럽은 도대체 어떤 궁금증을 자극하는 그쵸, 거죠. 궁금증. 왜? 왜? 이런 걸 이게 뭘까? 왜? 그쵸.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임에 대해서는 생각했지만 영화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편 한 편씩 꼽자면 만약에 수집을 했을 때 주제가 될 만한 영화 한 편과 왜를 만약에 주제를 했을 때 네, 약간 수집을 했을 때 약간 수집이 테마인 영화보다는 약간 아마 첫 회는 그런 주제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면서 수집해온 영화 리스트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 그런 영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베스트 영화 모아보기인데 약간 그런 테마로 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수집품 교환하기 뭐 이런 거 해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집하면 수집하기 좋은 영화 해가지고
포스터가 이쁜 영화를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것도 좋죠. 영화는 재밌진 않지만 어, 이터널 션샤인의 포스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영화 내용은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것도 음. 괜찮다. 근데 우리 그래서 그 모인츠 할 때 아마 클럽별 맞아요. 활동 때 포스터샵 맞아요. 갔었던 맞아요. 분도 예. 계실 거 예. 그쵸. 예. 그래서 그리고 뭔가 시즌 1 때 이 영화에 집중된 그 폼에서 좀 외연 확장을 확장시키는 위했죠. 맞아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저희가 다회차를 많이 했는데 이게 기업 지표로는 다회가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렇죠. 하는 계속 사람만 하는 한다는 사람만 한다. 이 사람들 방법이니까.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에 대한 그치. 고인물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 돈 떨어지고 뭐 결혼하고 사라지면 뭐 할 그치. 건데 에 대한 답변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약간 디깅으로 갈 게 아니라 사실 사업은 퍼져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디깅을 하기에는 수익성이 너무 낮고 그러면 확장, 그러니까 디깅을 해도 좋은 게 저희가 사실은 말하자면 모인치가 한 30만 원에서 20만 원 그랬죠, 사이였는데 그랬죠. 이게 만약에 한 50만 원, 60만 원 받으니까 디깅하는 사람만 요즘에 뮤지컬이 그렇잖아요. 아, 회전문 관객을 위주로 타겟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 뮤지컬 판을 이끈다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짜 모인치 가격이 막 60만 원, 70만 원 하기 때문에 디깅한 사람 몇 사람 잡으면 다 이게 수익이 돼 하면은 그렇게 갔을 텐데 애매했던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을 정할 때 있어서. 영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영화가 뭔가 디깅을 하기에는 영화라는 게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는 가성비 취미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가? 네. 그래서 저 요즘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게 영화 산업인가 영화주 산업인가 생각해.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그래서 약간 요즘은 좀 굿즈 사업화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생각만큼 굿즈 사업이 수익은 또 안 남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음. 저희는 티켓하고 오리지널 티켓 와 비싸지만 받는다 치는데 그쵸 그쵸. 기업 입장에선 거의 원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포스터도 종류가 뭐 1주차 현장 포스터, 맞아요. 2주차 현장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 저번에 한번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재개봉을 했는데 영화관마다 포스터 다르고 1주차, 맞아요. 2주차, 3주차, 4주차 포스터가 다르고 이거랑 별개로 또 굿즈를 주고 하니까 저 그 영화 굿즈 다 모으는 데만 진짜 2, 30 쓴 것 같아요. 무슨 영화 있어요? 아, 캐롤이요. 아, 캐롤. 그럴만하죠. 네. 캐롤. 아, 이건 진짜 눈 딱 감고 정말 한번 모아보자. 네, 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은 또 빨리 빠져요 물건. 그러니까 막 멀리 가거나 해야 되니까 막뭐 심부름 어플 이런 거 있거든요. 영화 무료 예매해드립니다. 굿즈만 받아서 택배로 보내주실 분 막 이런 네. 거 해가지고 진짜 돈 2배로 쓰고 진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굿즈 장사를 하나? 잠깐 그때 현타가 잠깐 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쨌든 CGV 혹은 메가박스로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아. 그런 느낌이고 막 그걸로 인한 수익이 크게 나는 거 사실 거의 이제 퍼주는 그거긴 했었다. 근데 보면 진짜 뭐 박가공 들어가고 예. 진짜 약간 돈 많이 썼겠다. 두껍고 하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긴 했는데. 비용님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를 하신다면 어떤 주제로? 저도 근데 나영님이랑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해석이라든지 저는 영화 말고는 딱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그런 다른 분야 쪽으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호스트를 한다면은 기존의 그 시네필 모임이라든지 해석의 모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 영화 굿즈를 모으는 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수집 관련 그런 모임을 호스트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수집하고 싶었던 포스터가 있다던가 그런 것도 있나요, 영화 중에?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원칙으로 정해두는 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굿즈를 받을 거면은 그 영화는 무조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굿즈를 모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영화를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그 굿즈 자체의 퀄리티가 높더라도 그렇게 욕구가 생기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작품을 정말 재밌게 봤으면 이제 그 작품 주마다 나오는 그 작품 굿즈는 거의 다 이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메가박스의 OT라든지 그 CGV의 TTT라든지 이렇게 시그니처 굿즈를 포함해서 포스터를 근데 가장 많이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 가보면은 이제 포스터 보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막 뭉텅이로 쌓여서 지금 처치가 그럼 곤란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또 정리를 해야죠. 보다 보면 좋긴 하죠. 그런 네. 것들이.
그러면 나영님은 네. 영화보다는 사람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 모인치가 CGV에서 주관한 네. 소설 활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가장 뭔가 격렬했던 영화가 있으셨을까요? 모인츠 사람들과 얘기를 했던. 있죠. 제가 가장 격렬한 토론이 펼쳐졌던 건 그대들은 어떻게 살 맞아. 것인가. 그래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진짜 그때 계셨었나요?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근데 시네필에서는 시네필에서도 했었어요. 했는데 두 적당히 번. 그냥 좋았다라는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영화를 2번 봤던 것 같다. 클럽에서. 그쵸. 그때 정말 어떤 한 분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늘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저도 너무 영화가 그러니까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면서 되게 난해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와. 근데 되게 남들도 다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까 막 다들 막 열가성을 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 이러면서 그거랑 나쁘게 말하면 본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대중들에게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자기의 이 애니메이션에 바쳤던 삶을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평론가 분들이나 그 지불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잘 만들었고 하야오의 인생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작품이기 때문에 쫙 시장이 뿌렸잖아요. 내가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많이 매체에서 광고도 해주고 그럼 보게 됐어. 보게 됐는데 너무 불친절한 영화고 난 보고 싶지 않은 남의 일기장을 그냥 본 거예요.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표 끊고 본 건 나긴 한데 그렇죠. 광고의 이 파도에 있다 보니까 휩쓸려서 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야오가 쌓아왔던 본인의 권위로 이제 좋아하는 작품들이 지브리 작품은 워낙 애정이 넘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고 보러 간 거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충족하지 않고 자기 감정 해소를 하는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고 그거랑 잠 아. 도 있어요. 잠을 봤는데 네.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네. 그 정유미 배우님 나오는. 이성균 나오는. 네, 그쵸. 그래서 그 잠도 영화 자체가 그거는 약간 뭐 영화가 난해하고 왜 이렇다기보다는 애초에 미스터리 장르성. 네, 장르성 토론이 엄청 격렬했었고 약간 또 그리고 이제 서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특정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토론이 격렬했다고. 근데 아니, 왜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모인치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그렇게까지 깊게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어쨌든 CGV를 좋아하시고 영화 모임까지 오신 거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가 대중적인 취미긴 한데 저희 정도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대화의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과하지 않고 나영님 말씀대로 개운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였던 맞아. 것 같고 물론 같은 영화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기용님에게도 이제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면 그러니까 네. 격렬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두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네. 약간 이야기 깠던 영화가 이제 그 더 마블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만든 영화, 재미없는 영화도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얘기하면 재밌을 수 있는 사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 혼자였으면은 절대로 더 마블스 같은 영화는 안 봤을 것 같은데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나도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핑퐁이 하면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즐거웠던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아. 약간 영화 자체는 크게 재미없을 수 있어도 이거를 되게 사람들이 모여서 전환시키는 그런 경험도 소중했던 것 같아요. 하고 우리 패스트 라이브즈 봤을 때도 사실 되게 의견이 좀 분분했던 기억이 잘 있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패스트 라이브즈, 괴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잠, 요 4개 정도가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OTT에 올라온 영원이라는 영화인데 제목이 저세상 로맨스로 바뀐 영화를 보면서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아마 나영이가 같은 거기 가셨다면 저도 격렬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1대 다수로 약간 논쟁을 했습니다. 저만 좀 의견이 달라가지고 나영님은 그 패스트 라이브즈 얘기가 나와서 네. 그 유대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관계를 보면서 성숙하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를 했다. 아니면 좀 찌질하게 혹은 약간
그 두 사람 회피하면서 회피한 흐린 거다. 눈을 했다? 네, 흐린 눈 했다인지 아.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니까 그래 너의 그 인연에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그건가 아. 아니면 흐린 눈 했다. 근데 약간 두 가지 다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또 그 상황이 막 오래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 급작스럽게 뭐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어져 온 연속적인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화를 내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그의 성격이 아니었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냥 이제 성향상 흐린 눈 하면서 이제 성숙함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약간 자기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약간 뭐 보면서 마음은 안 편했을 수도 있지. 그게 마음이 편했으면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맞아요. 하든가 맞아요. 한 거든가 약간 정말 애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구권은 약간 전 여친, 전 남친하고도 이렇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화가 약간 좀 다르다 보니까 뭐 본인이야 내심 탐탁지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나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쿨하게 좀 봐줬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그렇죠. 걸리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내주고서도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다른 걸 하면서도 맞아요. 마음속으로 이거 걱정이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게임도 약간 도피한 거야. 게임 네. 세계로 이제 신경 쓰여. 이러면서 게임을 하러 간 거죠. 그 창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 그 유대인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영님한테 말하다가 여주라고 말했더니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나영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긴 네. 해. 맞아. 맞아. 여자 주인공 이름이 나 나영이어가지고. 각본지까지 사고도 그걸 까먹고 있었네. 사셨어요? 네, 그날 영화 보기 전에 각본집을 먼저 아. 샀어요.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샀어요. 저도 영화 초반부와 예고편과 포스터가 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특히 그 초반에 세 명에서의 그 바씬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한국어로 둘이 얘기하고 유태어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설정이라는 거여서 그렇지. 그러면 이 유대인 남편은 그 중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와이프가 한국어로만 잠꼬대를 하는 거에 항상 마음이 걸려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이랬는데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과 자신만의 이제 이 세상이 꾸려지고 있어. 그거를 현실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한국어를 배워야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말 하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기도 하다고. 근데 약간 그게 뭔가 연속성이 있어 보이는 이벤트였다면 뭔가 더 불편하고 맞아요.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게 뭐 자기 배우자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 또 그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게 있었으니까 거기까지만 했을 맞아요. 수도 있죠. 좋게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부부는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야기의 완성을 지은 건 유태호와 나영 그 두 사람이고 그 유대인 남편은 찝찝하게 나가지 않아. 새로운 갈등의 시작인가요? 새로운 불화의 시작? 그 남자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혼자 마음속에 이제 이 담석처럼 들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그게 빵 터지면은 이제 그럼 패스트 라이브 버전 2인가요? 그 넷플릭스의 결혼 이야기 찍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유태오와의 그 관계가 단순히 남녀만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인연이라는 인연도 있고 여주인공 나영이 그 한국에 살았었던 그 맞아요. 시절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좋아했던 남자에 대한 감정만 남았던 게 아니라 자신이 한국에서 살았었던 때의 그 기억이라든지 추억의 그런 게 이제 종합적인 그냥 결정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남편을 붙잡고 울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국 뭐 다시 만난다던가 불륜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말한 것처럼 이 담석이 이렇게 남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의 농도가 조금 더 짙을 줄 알았어요. 그 패스트 라이브 그러니까 뭐 서사 이야기 결말 다 좋아. 그런 설정들 다 좋은데 약간 뭔가 되게 얕게 찍먹한 느낌. 더 깊게 좀 더 팔 줄 알았는데 더 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방금 기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어렸을 때 뭐 친했던 소꿉친구, 가족, 뭐 환경들 내 정체성 약간 그런 걸 다 놓고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넘어왔는데 딱 끝난 장면에서 좀 울는 것에 대한 좀 개연성, 당위성 이런 게 좀 더 깊게 들어갈 줄 알았어. 그래야 맛있잖아요. 아, 근데 없었어. 농도가 짙었으면, 아, 저 막 더 몰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약간 이제, 지금 얕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 농도 짙었으면 그런 보다 거요. 울었습니다.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어. 아,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로맨스면 로맨스, 아니면 그냥 그 이민자로서의 서름. 약간 그 사이 어딘가에 뭔가 좀 이렇게 뿅 애매했어. 그래서, 근데 그 9번점은 확실히 지어졌던 게, 코리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는 아메리칸 코리안인데, 그래서 나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향수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그럼 얕게 저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너무 짙게 표현했으면 남편의 역할이 좀 더 붕 뜨지 않았을까 그랬을 싶어요. 수도 나영님은 혹시 그 네. 같은 감독의 그 다음 작품 머티리얼리스트는 보셨었나요? 아, 저거 아직 못 봤어요. 아, 저희 워너비에 담아놓고 그때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때 두 분 다 보셨나요? 예, 네, 한번 같이 봤습니다. 어땠나요? 약간 패스트라이브즈랑은 자, 내용은 알거든요. 이제 네. 그 두 남자 사이에서 그 갈등하는 내용. 맞아요. 그것도 이제 물질주의자라고 맞아요. 번역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이런 의견만 보고 이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봐야지 이러고 못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엔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아, 페드로 파스칼을 택했나요? 아니요. 아닌가? 크리스 에반스를 골랐죠. 결국에는 아, 이제 그래요? 가난하지만 예, 트루러브. 전 남친을 그래요? 예. 제가 로맨스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미국 로맨스 영화는 김중배 다이아를 선택할 줄 알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현실에서 김중배 다이아를 선택하기 때문에 영화만이라도 영화만이라도 트루 러브를 찾아가는 게 아하.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머테리스트도 약간 이거는 나영님의 그 지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영화는 오히려 갈등이 좀 짙어야 되는데 얕았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 파스칼이 생각만큼 물질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배려 잘하고 맞아요. 네. 아, 사랑도 진짜 할 줄 알고 완벽한 남자. 네. 아, 이 맞돌이 포인트를 못 잡으셨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이제 말씀하신 물 흐르는 대로 흐르는 느낌 중에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고민을,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그걸 왜 고민해지만 본인에 대한 감정을 좀 더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출도가 좀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감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면 그냥 크리스 에반스는 싫어한 이유는 그냥 자기의 마지막 기억이 안 좋아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경쟁자로 등장한 파스칼이 전혀 모난 점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완벽한 남자예요. 근데 단 하나 이성적 끌림이 없기 때문에 아, 그치. 끌림을 상기시켜준 크리스 에반스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이 안 뛰면. 네. 그럴 그러니까 수 차라리 있죠. 다 돈으로 해결하라고 매너 없이 굴었다면 그쵸. 그럼. 아 그러면 오히려 뭔가 소위 로맨스 코미디 혹은 로맨스 음. 영화에서 보여주는 아 그래도 제가 뭐 전세기 태워주고 에르메스 백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이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지만 이성적 끌림이 없다. 로 끝났기 때문에 네. 구질구질하게 지지고 볶고 살겠네요. 그래서 영화는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현실에서 안 살잖아요. 그렇지. 미국 현실은 구질구질하게 살면 감기 걸려도 아, 콜라로 그렇죠. 떼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네. 약간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 에반스를 택한 그런 끌림, 뭐 조건은 여유롭지 않지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택하는 결말이 나면 되게 감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약간 뭐 대체적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리뷰에 댓글이 나라면 안 그런다. 네. 미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댓글이 우후죽순 이렇게 달릴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건축가 개론도 현실을 택했죠. 그냥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걸로 택했고 한가인이라는 첫사랑이 등장을 했지만 그치.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봄날은 간다도 이영애가 유지태가 이어지지 않았고 그쵸. 아, 근데 약간 뭐랄까, 그런, 뭐랄까, 2000년대 그 영화들, 이 약간 비슷한 플롯이 많잖아요. 뭔가 네. 사랑을 했는데, 뭐 조건 때문에 이어지지 않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네, 사랑들. 근데 요즘 영화는 왜 그런 감성이 안 나올까요? 안 팔려서 그렇죠. 아, 현실적인 여기 수요자 있다고요? 해피엔드가 잘 팔리니까. 영화에서조차 씁쓸함을 원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죠. 아무래도 슬프네. 항상 약간 그때 감성을 요즘에 맞게 좀 재해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재해석하면 근데 막상 또 재미가 없으려나? 그러니까 인기가 있거나 아예 아, 감독이 쪽파? 현실을 모른다가 대박 아니죠. 되거나 근데
최근에 만약에 우리 약간 말씀하신 비슷한- 거랑 비슷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적당히 사실 이제 흥행했죠. 원작은 중국 음. 영화이지만 저는 원작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음, 만약에 우리는 좋았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 원작이다 보니까 명절 때 5시간, 6시간 집을 가면서 친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는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발이 묶여요. 버스 그 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이 귀성길에 산사태가 아. 나서 그런 이벤트가 벌어져요. 아.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남자 지점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데리러 오면서 남자 주인공 친해지죠.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예. 난 왜, 한 20대 그 대학 청춘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 30대에 만나서 다시 지지고 보는 맞아요. 그 얘기인데 아, 그 맞나요? 어쨌든 아, 20대 때는 설정이? 맞아요, 맞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예, 처음 만나는 첫 처음 만나는 만나는 계기가 중국은 이제 그 10시간 친절대. 넘어가는 귀성길이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음. 한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했는데 그런 산사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독 머리 잘 썼다 이 생각했어요. 어때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렇게 갇힌 사람과 친해지실 것 같으세요? 뭔가? 저는 워낙에 내향적이어서 그냥 10시간 그쪽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준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기영님 직접- 보고 막 네, 태워주실 수 있나요? 하면 이제 태워는 드리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부탁 받으면 일단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막 영화광이야.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반갑겠죠? 그럼 반갑죠. 막 벨소리가 울렸는데 기영님의 인생 영화 OST가 막 울려. 그러면 이제 막 알고 아는 척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향적인 기영님이라도 이 영화 좋아한다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좋아하는 감독까지 겹쳐버리면 또 친해질 수 아. 있는 건데. 영화 한 편 벌써 뚝딱이다. 내향적인 남자. 기차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너무 만나다. 뻔한 스토리라서. 또 이제 전개는 또 극적으로 한번 가봐야죠. 그럼 물어보셨으니까 나영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약에 뭐 더블 부킹이 됐거나 아니면 됐다 하면은 친해지시나요? 어렸을 때 조금 더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은 먼저 이렇게 말을 걸고 이러는 에너지는 많지 않아서 조용히 있다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물리적인 공간 제약이 생겨버리면 부대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로를 배려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트고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도파민이 부족해서 말 걸때 지루하고 따분해서 네. 저는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미국 여행 갈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보통 모임을 같이 하니까 사람을 모으려고 했는데 막상 재밌거든요. 뭐 제가 그렇게 이성적 끌림이 없어서 그런데 애프터 이벤트는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재밌게 놀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깔끔해 끝내. 네, 깔끔하게 막 연락처 물어보거나 그런 게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덧 이제 모인치와 관련된 영화 얘기까지 했는데 영화 얘기를 좀 다시 돌아오자면 사실 이 질문을 처음에 했었어야 됐는데 빠뜨렸습니다. 나영님의 인생 영화는 뭔가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제 라디오는 세 가지의 약간 그 좁혀드립니다. 오, 좋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영화와 내 인생에 있어서 영화를 좋아하게 된 영화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영화. 이런 식으로 좀 좁혀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해리포터를 보면서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요. 음. 가장 많이 본 영화는 아무래도 라따뚜이. 네, 그리고 죽기 전에 볼 영화는 이제 포레스트 검프.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 네. 약간 네. 좀 창피한데 제가 다른 분 얘기 중에 더록이 있었어요. 아, 그 전직 영화 더록을 진짜요? 있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열려있는 사람 모임치.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네. 일단 죽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영화, 네. 그다음에 약간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뭐죠? 가장 많이 본. 가장 많이 본 영화. 약간 영화를 좋아하게 된 영화 원형이라 하면 저는 오! 최근에 재개봉했었어요. 물랑루즈랑 화양연화인데 이게 문제는 이 물랑루즈도 그렇고 화양연화도 그렇고 제가 중학생 때인데 사실 그 나이 때 보기에 맞아요. 중학생 때 갔다 가니까 갑자기 조금 뭔가 네. 띵하긴 했지만. 그래서 네. 방금 창피하다고 한 이유가 이 화양연화는 특히나 제가 이 영화를 어디서 처음 봤냐. 저때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약간 중2병이 한창 들 나이죠. 이거를
그때 살던 지역도 시립도서 네. 안에 시청실이 있었어요. 어. 제가 중학생인 제가 가서 당당하게 화양연화 DVD 주세요를 요구합니다. 그 사사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15세기네요 화양연화. 그래서 제가 곁하면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달라고 하는 거니를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지. 중2병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왕가의 감독의 영화. 아, 그럼요. 네, 주세요. 그 약간 그 화양연화가 주는 약간 좀 미스터리한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위기랑 또 그런 고혹적이고 이 중2의 마음을 자극했던 그쵸. 거지, 그게. 지적 허용도 있고. 그쵸. 이장센도 그래서, 훌륭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포스터부터 중2를 자극시키는 포스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시청각실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조그마한 그 TV 모니터로 봤던 아.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때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 이런 게 사랑? 그쵸.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멜로 영화 처돌이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네필까지는 아니고요. 아, 필이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아, 네. 진짜. 하고 이제 또 뭐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본 영화. 그거는 뭐 캐롤입니다. 아, 가장 그쵸. 많이 본 영화. 이거는 일단 뭐 굿즈를 모은 것부터 해서. 네, 가장 많이 본 영화는 캐롤이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캐롤이 보여주는 사랑을 네. 나영님도 되게 그런 사랑의 모습을 아름답다 생각해서 많이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케이트 블란쳇을 아, 너무 예. 사랑하고 네. 이제 그 영화의 뭐 미장센이나 네. 연출이나 이런 것도 좋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사랑, 아름다운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불륜 영화잖아요. 아, 제가 오엔지사 했던 얘기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꼽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이거 아시죠? 제가 솔직히 좀 창피하지만 저 불륜 영화 매니아예요. 화양연화 불륜이죠? 아니, 근데 캐롤 사실 불륜이죠? 화양연화는 불륜까지는 안 갔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아,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륜을 어디로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그쵸. 이제 그거를 뭐 육체적인 실행에 옮겼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도 있고, 이 정신적인 교감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약간 저는 그 둘이 서로 사랑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미 불륜 정도로 그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아, 괜찮아요. 저 아름다웠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캐롤은 불륜은 차치하고 네. 그 서로가 서로의 욕구, 욕망, 본인의 마음에 충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항상 볼 때마다 울고 네,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같은 이유로 아가씨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가씨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제가 항상 우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 김민희 배우랑 김태리 배우랑 손을 잡고 들판으로 뛰쳐나가서 달리는 장면에서 항상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그 전에가 이제 서재를 때려 부수는 장면, 김태리 배우님.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들판에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서사나 연출에 저는 항상 울어요.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고 분노하고 약간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마음을 쓰는 그런 이야기에 저는 항상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캐롤도 참 제가 네, 좋아해요. 네, 아름답기도 하고 캐롤 많이 본 영화 캐롤 화양연화 그런 거 같네요. 왕가의 마지막으로 것 같고, 죽기 또 전에 뭐죠? 봐야 된다.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한테 그런 영화가 있나? 맞아요. 이 나는 지점을 잘 못 생각해. 고르셔서 네. 그첫 번째, 두 번째를 좀 많이들 고르시더라고요. 전에 볼 영화. 미완으로 남겨두죠, 그러면. 네, 미완. 아직은 미완입니다. 정할 아직 수 없네요. 사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그럼 기용님? 그렇죠. 전 기용님 영화도 궁금해요. 아, 저는 그냥 좀 세 가지 다 하나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기대된다. 저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뭐 인생 영화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룩백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본 영화도 룩백이었고 오. 왜냐면 룩백이 참 다회차 관람하기 좋은 게 영화가 길지가 않거든요. 한 시간 그쵸, 짧죠, 그렇긴 짧죠. 하죠. 근데 몇 번을 봐도 감동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그게 음. 지워지지가 않아서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뭐 두 소녀 간의 우정이라든지 우정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거에 몰두하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보는 관객 본인의 그런 삶이라든지 그런 관객에게 참 좀 직접 와닿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그 영화의 그 룩백의 엔딩곡을 들으면서 죽으면 참 괜찮겠구나 싶기는 해요. 오. 근데 뭐 룩백을 최근은 아니 그 좀 비교적 최근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궁금한 거는 사실 예. 기용님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영화가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보고 딱 나는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제 그런 비디오로 영화 빌려주셔서 항상 뭐 주말 때나 이런 때는 그렇게 보면서 영화에 친숙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극장보다는 그렇게 비디오를 오히려 많이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때 이제 교양 과목으로 영화 그 수업을 들었다가 그때 이제 영화 자체에 대해서 좀 그 흥미를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도 더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어떤 한 작품이라기보다는 뭔가 저는 약간 영화를 배우면서 더 흥미를 느끼고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됐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약간 영화라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스며들었고 생활에 익숙해지다가 영화를 이제 진지하게 바라보시면서 영화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예, 약간 뭐 영화의 역사라든지 그런 뭐 영화 용어라든지 뭐 영화의 숏 이런 것들 배우면서 더 영화를 감상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더 맞아요.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그런 게 종합 예술이죠. 예. 그런 게 좀 영향을 크게 지금처럼 이렇게 영화를 자주 보고 영화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모인치에서 해석 시네필 때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난 이런 점이 좋다 저런 점이 좋다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해석에서 기용님과 막 그런 해석을 듣다 보면은 저도 영화를 좀 라이트하게 보지만 제가 영화를 볼 때 저는 다회차 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은 못 봤던 거를 좀 남들에 비해서 자주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이게 그냥 색깔만 다르네? 이번엔 이렇게 갔네? 라는 찾은 지점을 왜라는 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같이 영화 얘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저에게 있어서는 시너지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문간. 그래서 이전에도 부고니아를 너무 기대했고 부고니아를 보고 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자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이제 모인츠에서 자주 뵀었던 두 분과 모인츠와 영화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나영님부터. 지금 약 1시간, 뭐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정말 약간 모인치를 언제 했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정도로 약간 잊고 지냈던 그냥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이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거에 뭐 사진도 좀 찾아보고 기록도 찾아보고 되게 나 이렇게 즐거웠구나. 나 이때 뭐 23, 24년도에 되게 재밌게 살았네. 약간 그런 페이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됐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럼 기용님은? 예, 저는 이제 부고니아 때도 불러주셔서 재밌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번에 나영님하고 이제 세 분이서 하니까 더 재밌게 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오랜만에 그 모인츠의 추억과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이나마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쁩니다. 네. 맞아요. 둘이서 얘기할 때는 좀 더 영화에 집중해 얘기했다면 셋이 얘기하다 보니까 추억적인 거나 플러스 대화 이렇게 셋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그만한 모인츠 느낌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모인츠. 네. 그러다가도 꼭 어떤 영화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 그쵸. 진짜 재밌어요. 네. 이렇게 또 제가 되게 모인츠에서 좋아했던 두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끝내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